안녕하세요, 영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인물화 그리기 컨텐츠인데요. 오늘은 코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아이패드 연필 브러쉬 팩을 사용해서 그려볼게요. 눈 그리는 영상에서는 꼭 그려줘야 하는 포인트를 말했는데 오늘 코 그리는 방법에서는 이렇게 그리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코가 입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사진을 보면 코에 제가 한번 그려놨는데 이렇게 콧대를 이루는 기둥과 그 아래에 콧망울을 이루는 구형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끝 부분들을 이렇게 이어지면서 삼각형의 형태로 코가 이루어집니다. 입체 형태이기 때문에 구의 형태가 이제 공이잖아요. 공이랑 공 사이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완벽하게 붙지 않고 밑에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 공간이 콧구멍이 되는 거예요. 다른 각도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측면으로 얼굴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을 텐데요. 이런 경우도 넘어가서 보이지 않는 이런 뒷부분 가려지고 이렇게 두 개의 구형과 이게 하나의 기둥, 그 다음에 여기 옆면 보이는 면만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구와 구가 맞닿는 이 사이의 부분이 콧구멍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형태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그리기가 쉬워질 거예요. 두 번째로 꼭 유념하셔야 하는 코 그리기의 포인트는 바로 명암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코는 이렇게 뚫려 있지 않고 이렇게 콧구멍이 세로로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콧구멍이 여기가 전부 다 까맣지 않아요. 이렇게 까맣지 않아요. 간혹 뭔가 어색한 그림들을 보면 항상 이런 부분들이 어둡게 칠해져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스케치를 뜰 때 저희가 일단 이렇게 떠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멍을 다 칠해버려요. 이러면 이제 어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쪽이 제일 어둡고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밝아지는 거예요. 절대 여기까지 다 어둡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코 그릴 때 망하는 포인트는 이 콧볼이 끝나는 부분. 이 부분인데 여기가 사실 다른 부분보다 명암이 선명하게 들어가는 부분인 건 맞지만 절대 여기가 콧구멍처럼 어둡지 않아요. 여기를 간혹 이렇게 여기까지 세게 칠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스케치를 덜 끝낸 것 같은 선의 느낌도 들고 콧구멍이 간혹 되게 벌렁하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천천히 연하게 톤을 쌓아 올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콧망울에 명암을 넣어야 되는데 아까 입체 형태로 설명을 드렸었던 대로 여기 구 형태 공 모양이 3개가 있어요. 우리 구 명암 넣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여기에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구 모양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코 아랫부분도 톤이 어둡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고 이렇게 둥글게 명암을 넣었으면 그 다음은 조금씩만 만져주면 돼요. 이 코 아랫면은 보통 이렇게 둥근 삼각형 형태로 명암이 져요. 그래서 정면 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중까지 그림자가 내려와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가 뭐 입술이 되겠죠? 구 형태의 명암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겠고요. 콧망울, 여기 코 넘어가는 요 부분들. 그리고 이 콧구멍 같은 경우도 코가 이렇게 피부가 들어가지 이렇게 막 각지게 탁탁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콧망울 아래에 콧구멍 들어가는 부분도 살짝 자연스럽게 어두워져야 돼요. 그리고 코 아래 여기 부분도 살짝 어두워지고 그래서 코 마무리 이렇게 좀 떠 보이는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림자 어두워지고 조금 밝았다가
다시 어두워지고 요런 양감이 좀 잡히면 코가 확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콧볼에서 콧구멍 넘어가는 부분, 여긴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렇게 넘어와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하고 좀 강하게 잡혀 있기도 한데, 기본적인 구조로 봤을 땐 콧구멍이 끝나는 이 부분과 이 콧볼이 끝나는 이 부분, 이 사이에 거리감이 있다는 거. 이 거리감을 이제 알고 계시면은 정면이든 각도가 좀 들어간 코든 그렸을 때 어색하지 않아요. 이 코볼 같은 부분도 얇은 연필로 이렇게 초승달을 좀 그려줘요. 그냥 이 주변으로 흐려주듯이 펼쳐주면 돼요. 그림자 그라데이션. 콧대 같은 경우도 그릴 때 망하는 이유가 너무 분필 세운 것 같이 되어서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콧대가 얼굴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다 보니 밝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얼굴 피부고 손을 들어서 본인 콧대를 이렇게 쭉 만져보시면 유리컵 만지는 것처럼 매끄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톤이 들어가기는 한다 이거죠. 눈으로 이어지는 부분까지 그려볼게요. 일단 톤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네 번째로 코 망하는 포인트는 여기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들어가 있다고 너무 어둡게 칠하면 좀 인상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빡!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예 골격이 바뀌어버리는 일도 생기기 때문에 되게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외국인 같은 생김새가 되는 거죠. 외국인을 그리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한국인을 그릴 때는 좀 부드럽게 명암을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콧대보다 여기 눈 앞머리 쪽이 이렇게 풀어지거든요. 이거는 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물길의 느낌이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남았죠. 다시 손을 들어서 눈썹 사이 미간부터 꾹 눌러서 내려보세요. 미간에서 내려오면서 살짝 눈 사이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높아지죠. 그래서 여기 눈과 눈 사이 콧대 부분은 다른 부분들보다 조금 더 어두워요. 진짜 조금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렇게 좀 지나가주면 좋고 너무 분필 세운 것 같지 않게 좀 자연스럽게 굴곡을 따라서 명암을 조금씩 넣어주면 되고요. 콧망울과 콧대가 만나는 이 부분 여기도 살짝 지나가줍니다. 정말 살짝이요. 콧망울이 조금 더 이렇게 동그랗게 맺혀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자연스러워요. 너무 세게 명암이 들어갔다 싶으면은 지우개로 좀 지워주면 돼요. 연필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요렇게 콧망울 여기 살짝 어두워지고 콧대 살짝 밝아졌다가 다시 미간 어두워지고 여기 이마 넘어가는 부분 조금 더 밝아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뭐 눈썹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코가 그려집니다. 실제 연필로 그릴 때는 이런 피부 부분들은 세밀한 묘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흑연 같은 걸로 이렇게 문지르면 정말 자연스럽고 연하게 톤이 올라가서 조금 더 그리기가 쉬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코 그리는 방법과 망하는 포인트까지 알아봤어요.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를 그릴 때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